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성 에너지와 감성 에너지인데요. 두 에너지가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면 우리 삶이 건강할 수 있지만 한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께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박사님. 우리 주변에는 사소한 일에도 많은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능력이나 체력에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해피함감, 행복감과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즐겁게 재미있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감성성의 어떤 내조, 보충에 대해서,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인데요. 세상을 느끼는 것이 삶의 원동력일 텐데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원동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강의 제목이 좀 무섭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살맛이 없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살맛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맛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가끔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 아가씨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느끼지 않는다. 감성의 문제입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성질이죠. 감성. 먼저 뇌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의 뇌를 3계층으로 크로스 섹션 하면 크로스 섹션은 이렇게 옆으로 횡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대뇌 피질이죠. 대뇌 피질. 가운데 부분은 변연계. 밑에는 뇌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간. 뇌간은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입니다. 숨을 잘 쉬고 있으면 뇌간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대뇌 피질은 종합적인 사고력, 기억력, 또 암기력, 또 공간 산술력, 공간 지각력, 소위 말하는 아주 이성적인 것.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대뇌 피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바르게 국어를 이해를 하느냐, 또는 산수를 잘 푸느냐, 영어가 잘 외워지느냐, 이게 다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대뇌 피질의 문제. 이게 이성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지수가 IQ죠. IQ. 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 우리는 이것이 최고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대뇌 피질의 IQ가 좋은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공부를 잘하느냐, 잘 외우느냐, 이게 중점적이죠. 계속 이것만 강조해 왔죠.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변연계는 상당히 감성적인 것입니다. 변연계에서는 감정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 소위 본능이라고 하면 3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 있죠.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이 3가지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 변연계입니다. 이 발생하는 것을 이 앞에 있는 전두엽에서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면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왼쪽에는 척두엽, 오른쪽에 척두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 앞에 여기 전두엽이 전두엽. 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오다를 내려주는 것이죠. 전두엽이. 그러니까 변연계에서 어떠한 감정이 생겼든 전두엽이 건강하면 제대로 컨트롤해서 웰 컨디션도 된 이모션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두엽이 문제가 있으면 너무 작아져 있으면 변연계에서 생긴 감정이 그대로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 변연계에서 생긴 감정을 재는 것을 EQ라고 그랬죠.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라고 그랬죠. 감성지수. 옛날에는 EQ보다는 IQ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IQ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IQ 검사만 했지 EQ 검사는 없었어요. 요새는 뭐 도덕적인 것은 MQ도 있고 영적인 지수 스피리추얼 Q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IQ 못지않게 EQ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방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균형입니다. 음과 양의 균형, 그게 건강이다. 그렇다면 뇌에서 음과 양은 무엇일까? 위쪽에 이성적인 것을 양이라고 한다면 감성적인 부분은 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 남편이 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여성은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양이고 아내가 음이다. 그러고 보니까 뇌의 구조상에도 대뇌 피질이 양이고 변연계가 음이구나. 이성과 감성이 양과 음이구나. 건강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의 균형, 밸런스가 맞춰져야 건강한 것이구나. 이해되십니까? 네. 남편과 아내, 항상 남편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아내는 내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남편이 일을 못합니다. 그걸 모르고 아내를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나를 따르라. 여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의하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같이 말을 해보고 말이 통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자기하고 의논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바로 이성이 감성을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큰 문제는 보나마나 인정이 되죠. 그러나 작은 문제에서부터 인정이 안 되면 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충성한다. 이성이 남편이고 감성이 아내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네. 그럼 혹시 감성이 남편 노릇을 해서 이성보다 앞서가고 네. 또 주도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디비지는 거죠. 그 알파 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파 걸이 뭔지 아세요? 알파 우먼이 뭔지 아세요? 알파 우먼. 주도를 잘하는 여성. 네, 잘하시네. 알파 걸, 알파 우먼은 남자보다 더 주도적인 여성들.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들. 알파 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알파 우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힘찬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에게서 인정을 많이 받았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성들이 알파걸이고 알파 우먼이 된다. 결혼했어도 당연히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눌림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정에
리더는 남편이어야 한다. 아무리 여성이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내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하고 안전한 가정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자기 보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인의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주도권을 인정해주고 상의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은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또는 우리의 뇌에서도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일을 쳐내야 되는데 뭐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꽃놀이 가고 할 그럴 겨를이 없다 그죠? 자꾸 무시한다. 그러니까 감성은 계속 무시를 당하고 양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성이 차지하는 부위가 많아집니다. 맞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감성이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그걸 감성의 소진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한글보다 한자를 좀 잘 씁니다. 글씨가 멋있으십니다. 네, 감성의 소진. 감성이 마르고 닳아서 바짝바짝 닳아서 없어진다. 감성의 소진. 이렇게 되면은 감성이 소진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성이 이성을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내조를 못 해주게 되면 이성이 제대로 행동 못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한다고 해도 아내가 남편을 혼자 한번 해보소 하고 막 내동댕이 쳐버리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고 막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로 하여금 도와주게 만드셨어요.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성경 어디를 봐도 남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내를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는 혼자서 못 사는 존재라. 여자는 자기 일도 잘 처리하지만 남편도 잘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여성들이 혼자 사는데 보면 막 깔끔스레 살고 막 이렇게 생활도 야무지게 하고 빨래도 잘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 살아라 해놓으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이가 서말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이 소진이 되어버리면 소진,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이 되어버리면 이성이 제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이성이 제대로 행동을 못하면 어제까지 말짱하게 써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없다, 필요하다. 남자의 입에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필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뜻을 두면은 해냅니다. 필요한 줄 모르고 하는 거죠. 남자의 특징이 기라고 해요. 기. 여자의 특징이 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란 말이에요. 힘, 파워. 남자는 선이요, 각이요, 기, 힘입니다. 남자는 딱 서면 몸에 선이 딱 있어야 되고 각이 탁탁 져야 되고 말에 힘이 팍팍 들어가야 되고 눈동자에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남자예요. 기운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여자는 혈, 피가 맑고 깨끗하면 건강한 것이죠. 근데 이 기가 기운차게 활기차게 활기차게 활이라는 것은 이 삼수변에 혀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기찰 때는 입안에 물이 고인다 그 뜻이에요. 삼수변에 혀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말로 긴장하게 되면 입안이 바짝 마르죠. 활기차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감성의 끝없는 내조와 보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성이 지 잘난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꼬꾸라지고 좌절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불면 잠을 못 자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결국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혹시 이성이 먼저 소진되는 경우에는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성이 소진되는 것은 감성의 뒷받침이 없었을 때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보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중하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성이 옆에서 잘 뒷받침을 해주면 이성은 해냅니다. 그만큼 감성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센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고 여자가 남자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성이 이성과의 밸런스, 이거 한방에서 균형, 음과 양의 균형이 건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균형을 딱 맞추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해피하게 잘 나갈 수 있고 일을 액티브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감성이 소진이 되면 감성만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소진된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사람이 당황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정신을 못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헛방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만 한다. 감성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감성을 존중해 주라. 세상에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쩌면 유치원 때 다 배웠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뇌 피질의 강화가 아니고 변연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변연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성적인 면들을 존중해 주자. 머리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감성을 좀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성을 존중 안 하고 계속 머리만 존중. 계속 공부만 한다. 계속 성경만 읽는다. 머리 짜서 계속 기도만 한다. 크리스찬들이 그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말씀만 읽고. 그게 감성적인 행위입니까? 이성적인 행위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감성과 이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신앙생활마저도 이성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만날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되죠. 뜨겁게 만나야죠. 열정으로, 사랑으로 만나. 사랑이 감성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내 몸 행동으로 사랑은 안 된다. 그거는 이성이지 감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성을 키우는 방법은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온 것 같은데 그럼 감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성은요, 딴 거 없습니다. 격려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두 가지였어요. 흑인과 축복. 흑인과 축복. 혹시 MC께서는 매일 아침에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흔하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 5, 6절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한 문장. 외우기 어려우면 적어서 보라고. 보면서 하면 돼요. 아들에게 가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는데 왜 그건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집이 많아요. 안타까운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권을 넘겨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약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 5, 6절 말씀. 그럼 달라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또한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껴안는 거죠. 껴안으면서 교회나 이런 데 가서는 반드시 동성끼리 껴안지만 가족 중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스킨타치예요. 스킨타치. 접촉을 딱 하면 필이 느껴져요. 기가 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감성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매일 포옹을 당하면서 허깅을 당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매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부부와 한 번도 안 하고 그건 연애 시절은 하지 지금 무슨 뭐 새삼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난 차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자는 거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허깅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허깅과 축복은 스킨 타치입니다. 손을 머리에 딱 얹어서 축복하는 거죠. 손이 닿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은 몸이 또 안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사람 몸에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맞춰주고, 우리 한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기혈 설명했죠. 기운이라는 것은 vital energy, 생명력, 생명력. 생명력이 팡팡팡팡 강해지죠. 힘이 나죠. 사랑을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없죠. 축복을 받고 뭐 힘 빠진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죠. 네. 기가 팽팽 돌면은 혈은 피를 따라 돌거든. 기자 혈집에 혈자 기집애라. 기는 혈의 짝이요, 혈은 기의 짝이다. 기가 동하면 혈도 동하고 기가 지하면 혈도 지한다. 기가 잘 돌면 피도 잘 돌고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살려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감성이 소진된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깊은 열등감, 이게 무기력감, 짜증,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사람들이 성을 잘 내지. 좋은 것이 없는데 뭐 맨날 화나는 일이죠. 뭐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집사님은 염색을 안 해도 참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지금 장로님들 놀립니까? 와, 겁나더라고.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고맙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놀립니까? 감성이 소진된 경우에 굉장히 그런 겁납니다. 반응이 나오겠네요. 남이 칭찬해주고 사랑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놀리는 거 받아들여, 비꼬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감성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감성의 소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만큼 다 했어요.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성에 대한 공부는 못했어요. 하나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사랑을 이성적으로만 알았지 감성적으로 사랑이 뭔지 깨닫지는 못해요.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실제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말을 한단 말입니다.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겉으로 웃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느끼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 굉장히 피로하고 굉장히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줄 알고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풍성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성과 이성이 풍부하니까. 그런 멋진 삶을 사시면서 영과 육 그리고 정신이 강건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감성이 존중을 받아야 이성이 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영혼이 강건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늘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탱해주고 내조해주는 감성에게 평소에 너무 소홀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만큼은 수많은 감정과 기분을 짊어져온 우리 마음에게 고맙다 인사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성이 늘 행복하고 아름답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